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리플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의 파트너십 루머가 사실일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출된 이메일 내용에 이 리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간의 숨겨진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주장은 이 트위터에 이렇게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요. 리플은 이제 IMF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은행을 파트너로 이제 묘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2018년부터 두 회사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7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뱅킹 책임자 줄리 해리스는 지난 4월에 팟캐스트에서 리플의 기술을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일 한 트위터 사용자는 리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보낸 이메일을 공유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렛에 합류한 후에 이미 리플의 파트너이며 리플 기반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 추가 사항에 대해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간의 이제 파트너십에 대해서 양측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은행 기관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수년간 블록체인과의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이제 리플의 파트너십이 확실하다라는 이 증거로 이 이메일 내용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메일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메일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은 누구든 조작이 가능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신빙성을 나중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모르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파트너십이 있고 리플렛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의 4위, 네 번째로 큰 이 은행도 지금 같이 합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요런 사실들도 이메일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은 실제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이제 리플의 관계성은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을 사용하네 안 하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물밑 관계가 있을 가능성들도 좀 이제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명확하게 이게 이제 나오면 좋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호재 뉴스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그 가격 변동이나 이걸로 인해서 뭐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은행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지금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리플의 XRP는 당연히 좋겠죠. 그만큼 수요도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비트코인 12,000달러 허들 못 넘나. 모건 크릭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를 전망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 현재 11,688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12,000달러는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 가격이 위쪽에서 아직 멈춰 있는 상태인데,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중간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전망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12,000달러 저항선을 넘어서면 지금 비트코인은 14,000에서 17,000달러의 높은 저항 수준까지 치솟을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조셉 영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이 팟캐스트에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금시장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2021년 말까지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추세들이 꽤 많아졌고요. 지금 가격 추세를 한번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론자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 패턴을 한번 보면요. 대부분 뭐 횡보 정도입니다.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크게 높아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죠. 요거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가 지금 10.72% 홀로 상승을 10위권 내에서 하면서 지금 6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SV를 제치고 지금 또 올라온 상태인데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지금 12,000달러에 지금 가까워지고는 있는데요. 11,662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 형태가 지금 아래쪽으로 치고 다시 올라와서 위쪽에서 계속 모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죠. 이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가격이 이쪽으로 계속 모아지게 된다면 위쪽으로 계속 이 트렌드 라인을 지키면서 모아지게 된다면 상승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률상으로 조금 더 높다는 거지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또 이제 하락 추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모아지면서 위쪽으로 뚫느냐 제대로 뚫고 완벽하게 올라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웨슬라드의 지금 분석인데요. 웨슬라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롱 포지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수렴하다가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전고점이었던 13,820달러 선을 찍고 추가적으로 23,000 그리고 31,681달러 선까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방향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 파더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렌드 파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A 같은 경우는 12,000달러를 한번 찍고 거기에서 저항을 살짝 받은 다음에 바로 올리는 이런 형태. 그래서 13,000달러 정도 선까지 올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강한 형성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약세를 부리면서 지금 11,374달러 선 지지선을 찍고 다시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 형태를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플랜 B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무튼 상승하기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인데요.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어 하이 이 고점이 계속 연결을 해보면 이 트렌드 라인하고 연결되는데 그 목표가는 17,000달러 선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채널도 위쪽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저점도 계속 높아지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하면서 상승하는
이 포스트 골든 크로스 프랙탈이 이제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엔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인링크가 거침없이 지금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비트코인의 SV까지 제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우는 이 체인링크의 암호화폐 가격이 30%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고요. 8월 들어서 두 자릿수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에도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암호화폐 이 전문 미디어인 이더리움 월드뉴스는 체인링크의 2019년 9월 ICO 가격은 0.11달러로 투자자들에게 100배 넘는 수익률을 제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링크의 차트는 이 강세 궤적을 지속하고 있고, 이 포모 심리도 발동하고 있어서 링크 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체인링크 커뮤니티 중 하나인 링크마린즈는 이 링크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하면 이익을 추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체인링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달 제우스 캐피털은 60페이지에 달하는 이 체인링크 관련 부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체인링크 프로젝트는 이 베이퍼웨이 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이퍼웨이라는 거는 이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 체인링크가 0.07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한번 전달해드렸던 뉴스였는데, 그럼에도 이 커뮤니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풋을 하려고 이제 셀 포지셔닝으로 이제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숏 포지셔닝이 제대로 이제 안 된 거죠. 오히려 상승을 해버려서 아마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쪽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쪽에서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되네요. 자, 그리고 한편 암호화폐 미디어 지크립토에 따르면 이 케인 아일랜드 얼터너티브 어드바이저의 티모시 피터스는 최근 링크가 언젠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최근 몇 년간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체인 링크가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매우 매력적인 분야로 떠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체인 링크는 이번 해 이더리움보다 개발비로 2,500만 달러를 더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가 어디까지 한번 가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 순위권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 캐시, 테더 이런 코인들을 과연 제치고 위쪽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상승세가 굉장히 너무 가팔라서 조금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냐 이 디지털 세금 신설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를 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케냐 정부가 이 디지털 세금 항목을 신설해서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 케냐 사무소는 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해당 세법의 세율은 이 가상자산 총 거래액의 1.5%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체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세법의 납세 범위를 특정짓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아프리카 쪽에서 특히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은행권이나 이런 게 이제 그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꽤 많고 이게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이 거래를 하는 부분을 많이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활발하게 여기에 투자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과세 부분까지도 이제 케냐 정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래 세금이 이제 물리는 부분들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보고 합법적으로 우선 가겠다라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자, 그리고 하니웰, 이 블록체인 기반 항공기 부품 검색 엔진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복합 기업인 하니웰이 항공기 부품 데이터 관리 작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하니웰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서 블록체인 부분 자회사 고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항공 우주 데이터 생성 작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양한 시설과 수천 개의 부품을 활용하게 되는 이 항공 우주 부문은 여러 컴퓨터 시스템과 종이 서류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데 때문에 부품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들이 유실되기 쉬웠다는 겁니다. 하니웰은 단일 이 블록체인 원장에 전체 데이터를 기록해 이 복잡한 데이터 관리 작업을 간소화할 방침이고 고객은 심플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항공기 부품 관련 데이터를 손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인정받은 사용자가 공동 구축하는 이 안전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손실하더라도 부품 일련 번호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재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사부터스 고 다이렉트 트레이드 총괄은 이 블록체인은 항공 우주 업계 판도를 바꿀 기술이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일종의 검색 엔진으로 항공기 부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니웰은 지난해 이 항공 우주 부품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한 적도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부품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